안녕하세요. 저는 이재주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는 팀 에브리웨어 이다한이라고 하고요. 오늘 드디어 두 번째 팟캐스트입니다. 오늘은 마케팅 전문가 한승우 대표님 모셔보려고 하는데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제 B2B 쪽 마케팅을 중점으로 하는 브레이브디의 한승우 대표이고요. 오늘 이제 이재주 이다한 대표님하고 모셔가 좀 좋은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귀하신 분이 오셔가지고. 우리 자주 통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다 저희 인맥으로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사실 한승우 대표님께서 이제 마케팅을 많이 하시는데 네. 특히 그 중에서도 이 B2B 그리고 이 의뢰처가 이제 대형 제조업인 경우가 되게 많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떤 제조업의 마케팅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모셔봤거든요. 네. 네. 네, 우선 저희 회사를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 좀 간단히 소개를 드리자면 저희 회사가 했던 대표적인 마케팅 회사로는 뭐 LS 일렉트릭 그리고 뭐 최근에 뭐 슈나이더 일렉트릭 그리고 외국계로는 뭐 리탈 코리아 그리고 많은 업체랑 같이 일을 하고 있고 특히 저희가 이제 디지털 마케팅뿐만이 아니라 뭐 리드 끌어오는 거 그리고 영상 제작까지 한 번에 하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현장에 계신 제조업분들이랑 많이 만나기도 했고 그리고 실제 저도 이제 아무래도 전 회사도 또한 제조업에 있다 보니까 그분들의 좀 고충이라든지 느낌을 좀 잘 알 수 있어가지고 아마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은 이력인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우리가 시중에서 뭐 화장품이라든지 밀키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마케팅하는 분들은 오히려 많이 찾을 수 있는데 제조업 마케팅하는 전문가는 사실 좀 찾기가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를 나누면 너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처음 질문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제조업들이 사실 마케팅을 잘 못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왜 그럴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당장의 B2C의 소비재처럼 당장에 뭐 광고를 태운다 혹은 뭐 비용을 쓴다고 했을 때 이게 매출로 직결되기에는 그래도 좀 그 상품의 생애 주기상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직접적인 효과를 누리는 게 적다 보니 좀 투자를 좀 선택거리는 게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사실 이제 우리가 특히 이제 B2B 제조 마케팅에 있어서는 네? 이게 약간 효과를 잘 보는 거가 보장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시도조차 좀 잘 하지 않는 게 가장 큰 원인일 수 있겠네요. 네, 그쵸. 그것도 공감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수만 명 되는 회사로부터 아니면 뭐 한 적게는 10명 이하에 있는 회사들도 했을 때 아마 대부분의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제조업들은 한 50명 이하가 상당히 많아요. 네네. 네, 그리고 20명 이하 이런 경우는 대부분의 마케터가 또 이제 혼자 마케팅을 하는 경우도 많다 보니 어떻게 보면 뭐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좀 많지 않을까 싶었어요. 마케터가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 굉장히 좀 어려운 이슈인데요. 근데 사실 제조업 대표님들도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네. 뭐부터 해야 되나요, 그러면? 우선은 사실 저는 플랜부터 짜야 된다라고 계속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외국계 회사들이랑 일을 많이 하는데 국내 회사랑 가장 비교했을 때 차이점은 뭐냐면 월간 플랜과 그 플랜에 대한 깊은 고민의 차이였던 것 같아요. 근데 플랜을 안 짜는 거는 저도 좀 반성이 되네요. 저도 제가 이제 대표님한테 제조업분들한테 여러 이제 정보를 드리려고 이걸 시작했는데 사실 저도 좀 배우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실적으로 그리고 이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이 뭐 1명, 2명이면은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잖아요. 네. 그럼 플랜을 짜고 현실적으로 그럼 수행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조언을 하실 수가 있나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그 회사의 조직 구조부터 먼저 봐야 되는 게 첫 번째였던 것 같고 저희가 봤을 때 좀 소수의 한두 명으로도 잘하는 경우는 사실은 꽤 많아요. 근데 대부분 그분들은 연차들이 그래도 최소한 7년에서 한 12년, 13년 된 분들이 좀 많았고 제조업 하시는 분들 특히 마케터나 아니면 사장님들한테 좀 조언을 드리는 말씀은 이게 주니어급 마케터들은 사실 아예 프로덕트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마케팅을 어디서부터 풀어갈지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사실 그러면 소규모 제조업일수록 어느 정도 경력이 있는 마케터를 고용을 하는 게 낫겠네요. 그쵸. 이게 단순하게 B2C 제품은 뭐 시장의 흐름이라든지 이벤트라든지 주기적으로 뭔가 발생하는 것에 따라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지만
아무래도 B2B 제품 같은 경우는 그 프로덕트의 본질에 대해서 이해도 무척 중요하기 때문에 그 프로덕트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접근하는지가 우선 첫 번째 순서일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여기서 좀 궁금한 게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 제조업체로부터 이제 그런 뭐 제안 요청을 받기도 하고 네. 그렇게 그 실질적으로 제안을 해가지고 이제 제조업 마케팅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 제안을 하기도 하잖아요. 네. 그럼 어떤 식으로 기업의 마케팅 전략을 세울 때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시나요? 우선은 기업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부터 명확히 좀 전달하고 서로 공유하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대표님들 특히 소규모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돈 썼으니까 얼마 매출이 뛰겠지라는 생각을 하기 쉬운데 사실 그 전에 B2B 제품조차도 우리가 시장에서 어떤 인지도나 혹은 어느 정도 위치가 있는지 파악이 먼저 된 다음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고 만약에 신생 브랜드고 제조업에 있어가지고 그런 게 없다고 하면은 차라리 목적 자체를 매출보다는 좀 인지도 상승의 측면에서 좀 더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이제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그쵸. 그런 말씀이시네요. 맞아요. 실제로 저희가 대행사지만 저희랑 일했을 때 되게 성공적이었던 고객사가 하나 있었고 그 고객사의 백그라운드는 아예 한국을 처음 진출하는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제안했던 것 중에 일주일에 하나 정도 블로그를 올리는 걸 목표로 합시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던 게 담당자도 이제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캐파랑 그리고 저희도 그 브랜드에 대한 이해 그리고 서로 일을 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상황 이거를 맞추는 게 무엇보다 중요했고요. 그렇게 1년간을 쭉 유지하면서 이제 그 다음 연도부터 본격적인 마케팅 캠페인을 진행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럼 사실 좀 말씀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요. 네. 블로그가 요새 저는 블로그 마케팅을 듣다 보면 항상 얘기 듣는 게 하루에 뭐 10개씩 올려야 된다. 네. 뭐 하루에 30개씩 올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사례에서는 사실 일주일에 한 개를 올리셨는데 실질적으로 일주일에 한 개를 올려도 효과가 있을까요? 저희가 이걸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실제로 했던 외국계 회사 중에서는 한 4개, 3개 정도 만에 뭐 리드가 들어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때 뭐 보고 했냐 했을 때 블로그로 했다라고 했는데 그런 경우도 있지만 아무래도 그 정도로는 저희는 좀 일으키기는 어렵다라고는 좀 보는 입장이긴 하고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뭐 10개 올려야 되는 거냐라고 했을 때 과연 그 회사에 10개를 발행할 만한 소재가 있냐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먼저였던 것 같아요. 뭐 사실 소재가 없으면 의미 없이 10개, 20개 이렇게 올리게 될 수도 있겠네요. 그쵸. 그리고 저희가 항상 고민해서 말씀드리는 건 제조업 마케팅 할 때 오히려 전문적인 포지션으로 깔끔한 글 한 개를 더 올리는 게 더 효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최근에 뭐 AI를 써서 많이 한다라고 하는데 물론 뭐 AI를 안 쓸 수는 없겠지만 AI 티가 나는 순간 이걸 보는 독자들이나 아니면 고객들은 신뢰도를 무척 깎아먹는 일이 생기다 보니까 그것도 상당히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사실 말씀하신 포인트들이 제가 이제 굉장히 좀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저도 이제 작은 회사의 이제 대표로서 사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막 천천히 가야 된다는 거가 되게 이제 부담스럽거든요. 맞아요. 빨리 가고 싶거든요. 빨리 가고 싶은데 그래서 오히려 빨리 뭔가를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마케팅을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적어도 한 몇 년 정도를 바라보고 내가 성과를 얻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마케팅을 시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이게 성과의 기준부터 우선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게 저는 그런 초기 아이에 없는 기업일 경우에 마케팅이 작동한다가 첫 번째 성과라고 잡는 게 오히려 현실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왜냐하면 아까 처음에 제가 계획을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보통의 제조업 마케터 분들은 예를 들어서 뭐 네이버 블로그만 하더라도 네이버 블로그만 쓰는 일은 그것만 할 수는 없거든요. 뭐 예를 들어 전시회도 나가야 되고 아니면 뭐 정부 지업에 대한 글도 써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업무도 사실 많이 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영업 지원에 영업 대응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속 가능하게 꾸준히 마케팅 캠페인을 하는 거를 저는 목적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제 내가 실행할 수 있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걸 차근차근 달성하는 거를 목표로 해야지 몇 년 안에 내가 뭔가 막 100억을 만든다. 이런 건 사실 마케팅으로 수행하기 좀 어려운 내용이겠네요.
그쵸. 그렇게 만약 진행하려면 충분한 예산과 충분한 인력이 뒷받침되면 그 전략이 가능하겠죠. 아, 맞습니다. 저희가 그 돈이 없다는 사실을 제가 까먹고 그거를 말씀드린 것 같아요. 예. 네. 저도 이제 요새 좀 개인적인 고민이 되는 게 이게 이제 마케팅이라고 하는 게 되게 이제 전략적으로 단계를 수행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저희가 얼마를 투입해가지고 일단 우리 홈페이지까지는 끌어왔어. 그러면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을 안 하네. 그 회원 가입을 어떻게 만들까? 뭐 그런 걸 또 이제 홈페이지 좀 개선을 하고 이런 식으로 그 하는 게 마케팅적으로는 좀 전략적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그쵸. 이게 마케팅에도 예를 들어서 뭐 블로그나 혹은 뭐 다른 소셜 채널에 뭐 노출이 되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유입이 돼서 홈페이지 찍히고 이런 과정들을 다 트래킹을 하면서 내가 쓰는 시간과 예산과 대비해서 얼만큼 있는지 아마 내부적으로 좀 평균을 낼 필요는 저는 있다고는 봐요. 그래서 그런 경험 없이 이게 뭐 단순하게 AI 툴에 물어봐서 하는 거는 사실 좀 더 직관적인 데이터를 얻기는 어려움이 좀 있다고 봅니다. 아, 네. 그러면 제가 좀 궁금한 게 사실 이제 같은 제조업이어도 이제 B2C 제조업은 보통은 마케팅을 좀 중요하게 생각은 하잖아요. 네. 그리고 대표님도 사실 B2C도 잘 아시고 그럼 이제 B2B 제조업 마케팅과 B2C 제조업 마케팅에 이제 좀 가장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뭐 어떤 점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게 직접적으로 소비자가 누구나의 다른 차이겠죠. B2B와 B2C의 차이가. 그리고 B2C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매출과 바로 직결되는 구조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어떤 마케팅이나 퍼포먼스 행위를 해서 성과가 바로바로 나오겠지만 이게 B2B는 아무래도 사실 뭐 이 블로그 글 혹은 인스타그램 뭐 유튜브 채널에 이걸 본다고 해서 이게 바로 매출과 트래킹 되지도 않고 왜냐면 그분들은 그걸 본 다음에 윗선에 또 보고를 하고 또 이제 내부 결제 시스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당연히 긴 호흡으로 봐야 될 것 같고 특히나 좀 액수가 큰 제조업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연말에 좀 예산 계획 세울 때 그때 이제 좀 반영을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어쩌면 마케팅이라고 하지만 PR 활동에도 가깝다라고 저는 보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다. 네. 이런 걸 알리는 그쵸. 그런 활동에 가깝다는 말씀이시죠? 네. 제조업이 우리가 그러면 뭐 그래도 한 어느 정도 단계, 뭐 그게 인원이 될 수도 있고 매출 규모가 될 수도 있고 뭐 제품 준비 정도가 될 수도 있고 그래도 어느 정도 단계부터는 본격적으로 마케팅을 시작하는 걸 좀 고려해야 될까요? 사실 그거는 뭐 정해진 거는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뭐 하다못해 뭐 한 10명 되는 소규모 기업에서는 제가 봤을 땐 대표님이 먼저 뭐 글을 쓰는 거나 어떤 마케팅 활동을 하는 게 저는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왜냐면 10명이 되는 회사에 마케팅을 대표님 혼자 그래도 하면서 그걸 인수인계하고 그러고 좀 한 아까 말씀드렸던 7년 차 이상의 뭐 주니어급 이상 왔을 때 그분들이랑 같이 했을 때 좀 효과가 나지 당장에 아무 활동 없이 그냥 마케터 데리고 와서 띡 해라 하는 거는 좀 상당한 전 리스크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그러면 갑자기 돈이 생겨도 마케팅 한다고 해서 별로 효과가 없을 수도 있겠네요. 그쵸. 이게 그래서 저희가 꼭 고객분들하고 첫 미팅 때 물어보는 질문은 목적이 뭐냐라고 항상 물어봐요. 왜냐하면 뭐 정부 지원 사업금으로 뭘 하겠다 했을 때 이게 그냥 돈만 쓰지 그냥 뭐 우리 이거 만들었다라고 만족하는 거는 사실 좀 의미 없잖아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그래도 영업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계속 고민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사실 초기 기업에 마케터나 이제 마케팅 팀을 좀 세팅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 사실 큰 기업들이 마케팅 전문 기업을 또 찾아가잖아요. 어떤 게 다른 건가요, 그러면? 우선은 아무래도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LS 일렉트릭이라든지 뭐 리타리아라든지 아니면 슈나이더 일렉트릭을 하면서 사실 이게 좀 분야가 겹치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회사들보다 혹은 그 내부에 있는 직원들보다도 저희가 어쩌면 더 트렌드를 다 잘 알 수 있고 제품을 잘 이해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포인트를 잘 풀어내는 경우들이 꽤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저도 좀 엔지니어를 하다 보니 이게 인하우스 마케터들이 실질적으로 마케터 출신이 마케터를 하는 경우에는 프로덕트에 대한 이해가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공정에 대한 이해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저희랑 했을 때는 아무래도 마케터 입장이지만 엔지니어 관점에서 좀 더 고객을 잘 설득하는 포인트도 또 뽑아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님이 엔지니어 출신이신 게 사실은 또 큰 차이점이 있는 거네요, 그게. 예, 그쵸.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영상도 많이 만들었지만
영상에서 공정에 대한 설명할 때 네네. 오히려 마케터보다도 저 엔지니어랑 저랑 직접 얘기하면서 그런 연출을 고민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약간 좀 말씀 들어보니까 마케팅 어떤 그런 전문 대행사 같은 경우도 네. 이제 제조업체가 맡긴다고 하면 사실 좀 도메인 경험이 좀 중요하겠네요. 그쵸. 네. 뭐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도 뭐 어떤 그냥 테크닉으로 진행하는 게 아니고 도메인 경험이 있어야지 더 우리 제품에 대한 이해도 잘 하고 고객한테 어떻게 하면 더 잘 갈 수 있을까 네. 이런 거에 대한 걸 할 수가 있겠네요. 그쵸. 지금 저희가 또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그 어떤 기계 메커니컬한 네네. 흐름을 연출하는 그런 뭔가 그 기계적인 거를 연출하는 거를 좀 만드는 영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유체역학이라든지 그런 흐름들을 포인트를 집어내서 표현하는 거. 요거는 아무래도 좀 공학적인 지식이 있어야지 이 포인트를 가지고 고객한테도 얘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었고, 왜냐하면 이 자료를 들고 가서 만나는 사람들은 어차피 다 구매 담당자들이 엔지니어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분들이 입장에서 보면서 얘기를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문득 하나 든 생각이 우리가 이제 뭐 B2C 마케팅 같은 경우 뭐 제가 뉴스를 봤는데 뭐 APL 같은 경우는 마케팅비를 뭐 거의 예산의 30-40% 정도를 막 마케팅으로 쓴다. 네네. 막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하는데 B2B 마케팅도 예산이 중요할까요? 이거는 회사의 철학이랑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내 같은 경우도 아마 한 보통 10월, 11월쯤에 예산을 정해가지고 기한 올려서 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다른 회사는 마케팅은 일정한 그 회사 매출의 몇 프로를 딱 설정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미래에 대한 우리의 투자다라는 개념으로 뭐 한 3%, 5% 이렇게 좀 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사실 이 영상을 보시는 그 B2B 마케팅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매출 3%에서 5% 정도를 마케팅에 투입하는 거를 아마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네네. 저도 이제 B2B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도 좀 궁금했습니다. 네. 제가 어느 정도를 이거 마케팅을 하긴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의 비용을 이거를 좀 고정으로 좀 박아 넣어야 되나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해가지고 질문 드렸습니다. 3%, 5%, 3%에서 5%. 네. 그게 이제 적어도 그 정도는 돼야지 어느 정도 계속 정기적으로 좀 전략을 세워서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제가 철학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도 그냥 이게 매출에 상관없이 우리는 뭐 3%만을 무조건 마케팅비에 투자하겠다. 그런 식으로 픽스를 해서 거기서 움직이는 거. 근데 이제 철학이라고는 했지만 사실 뭐 경기에 따라서 그 자금을 쓰는 게 사실 대표님들은 마음이 여의치 않잖아요. 그렇죠. 예, 요즘도 경기도 어렵고요. 네. 맞아요. 그런 상황인 거는 분명하지만, 그래 제가 그 대표님의 철학과 회사의 철학과도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네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마케팅 영업하는 거를 좀 몇 번 듣고 하다 보면은 이 프레젠테이션 능력이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네. 예. 근데 그거는 사실 이런 마케팅뿐만 아니라 많은 B2B 제조 대표님들한테도 중요한데 잘 못하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예. 뭐 프레젠테이션 좀 잘 하려고 하면 뭐 그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첫 번째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이게 긴장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인데, 흘렸다. 긴장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인데 말은 쉽잖아요. 근데 그렇죠. 네. 근데 늘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우리가 학창 시절에 앞에 나와서 발표할 때 오드로를 떠는 경우가 많았는데, 반대로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도 긴장 안 하잖아요. 네네. 저는 억울하다는 생각이 어느 순간 들었어요. 이게 나는 긴장했는데 상대방은 왜 긴장을 안 하지? 네네. 억울한 게 첫 번째가 컸고, 네.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는 그렇게 말하려고 하면 본인만의 무기가 좀 더 날카롭게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인데, 예를 들어 저희가 이제 B2B 제조업을 할 때 그래도 좀 베이스가 되는 무언가, 그리고 그게 고객하고 되게 동감을 할 수 있는 포인트, 그 부분으로 좀 말씀을 많이 했지, 뭐 언변이 화려해서 뭐 그런 거는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상대방에게 역으로 긴장감을 주는 방법은 어떨까요? 그것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마디에서 예를 들어서 너네 이런 거 좀 더 고민하면 좋지 않아? 라는 질문이라든지, 혹은 저희가 봤는데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라고 오히려 생각하지 못한 질문을 던지는 거, 그것도 되게 좋은 포인트라고 봅니다. 그거를 우리 제품이 네. 혹은 우리 서비스가 해결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좀 설득이 돼야겠네요. 그쵸. 그래서
이게 제가 오늘도 이제 친한 동생의 회사 소개서를 같이 보면서 저도 피드백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다른 회사 이름을 갖다 붙여가지고 대체될 수 있는 거면 절대 그거는 좋은 내용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전했습니다. 그게 진짜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포인트겠네요. 그쵸. 네. 그게 설사 뭐 좀 약간 엇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네네. 저는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는 게 더 좋다라고 봅니다. 사실 그 제조업 대표님들이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말씀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같이 뭔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보면 뭐 혹은 이제 뭔가 했을 때 대표님 이거 되나요? 하면은 이거 어차피 근데 엄청 많다. 우리 산단에 똑같은 걸 만드는 제조업 한 20개 있다. 뭐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거는 그 말씀하신 PT 전략에서는 굉장히 잘못 말하는 그런 형태겠네요. 그쵸. 만약에 저라면 그렇게도 고민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똑같은 업체들이 여기에 10개가 있고 만약에 제가 거기 상황에서 속한다면 제가 만드는 제품은 뭐 여러분들이 있는 10개랑 크게 다르진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만드는 제 마음은 저 진심을 담아서 만듭니다. 그런 감정의 호소를 할 수도 있고요. 그쵸. 개인적인 경험을 얘기할 수도 네. 있고. 이거 제조업 대표님들 이 공돌이 출신이 많으셔가지고 그런 거 잘 못하시던데 제가 보면은 좀 되게 정량적인 얘기 위주로 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경험상 정량적인 얘기도 물론 네네. 뭐 스펙을 얘기하는 파트니까 네. 그건 필요하지만 제가 되게 궁금해하고 중요하게 보는 거는 이 회사나 혹은 이 브랜드가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나라고 좀 봤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설사 그랬던 것 같아요. 10개 회사가 다 같은 스펙에 뭐 하다 보면 다 분량이 날 수도 있는데 진짜 이 제품을 사랑하고 애정을 가지면 문제가 생겼을 때 진짜 누구보다 빠르게 대응을 해줄 수 있는 건 정성과 가치의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네. 그것도 하나의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겠네요. 네. 사실 뭐 빠른 납기와 어떤 뭐 품질 관리를 지키는 거가 뭐 꼭 능력뿐만이 아니라 태도적인 거, 네. 적극성 이런 것도 사실은 좌우를 하는 부분이니까 그렇죠. 충분히 공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예, 저도 그걸 잘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예, 저도 그건 안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좀 반성을 했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 일을 사랑하고 진짜 애정 있는 시선이면 우리가 사람들이 일하는 건데 뭐 실수도 할 수 있고. 그쵸. 네. 그리고 이제 특히 제조업 같은 경우는 뭐 스펙이라는 게 분량률이라는 게 어떠한 1은 2가 아니라 몇 퍼센트 범위를 잡아놓고 오케이 NG 판정을 내리는 경우도 많은데 그 판정을 내렸을 때 누구보다 잘 대응하는 거 그럼 결국 높은 확률로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 마음 또한 차별화 포인트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제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마 실제로 이제 고객 리드가 돼서 미팅이나 이제 PT를 진행하신 대표님들도 제조업 대표님들도 충분히 공감이 가실 내용이신 것 같아요. 네. 예. 그럼 다시 이제 마케팅으로 돌아와서 네. 이제 우리 제조업 대표님들이 또 가장 궁금해하는 게 사실은 어떤 채널을 쓰느냐 이런 거거든요. 네. 굉장히 많잖아요. 인스타그램도 있고 네이버 블로그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뭐 혹시 추천하는 채널이 있으실까요? 이거는 물론 업종마다 다르긴 한데 또 비해서 생각보다 인스타그램을 좀 낮게 보는 잘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좀 글로벌 대기업이라든지 소상공인들 할 때 오히려 B2B 쪽에서의 인스타그램을 생각보다 리드 끌어오는 데 있어서 성과가 좀 좋게 나오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경쟁 자체가 많이 없다라고 저는 보는 입장이고 그리고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광고의 단가 자체도 많이 낮기 때문에 아무래도 노출 측면에서도 좀 더 유리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특히나도 이제 요거 좀 말씀 좀 좋을 것 같다. 그 웨비나 같은 거 하는 거 되게 좋거든요. 근데 그때도 이제 뭐 웨비나를 알릴 수 있을 때 가장 쉬운 거는 그래도 인스타그램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한승 대표님 말씀 듣고 인스타그램은 되게 작은 도구로 정말 소액으로 거의 뭐 일 금액이 뭐 한 10,000원 하는데 근데 진짜 홈페이지로 리드 되는 게 좀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실 구글이나 이런 거에 막 큰 돈을 넣기 좀 부담스러우니까 그런 부분에서 추천드리는 부분이 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웨비나 또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 건데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좀 나오셔서 유튜브도 좀 해보시고 하보시자 하면은 사실 또 잘 안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네. 바쁘시고 이러니까. 근데 이제 좀 허접하게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아, 그럼요. 예, 당연히 괜찮고 저는 그래서 우선은 제조업에서 가장 전 필요하다고 보는 게 나를 PR할 수 있는 홍보 채널도 중요하고 그것에 내 몸을 맡겨보는 연습이 먼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조초소 네네. 이과장 네네. 보면은 거기서 이제 뭐 진짜 그 중소기업에서 뭐 강아지 있고 네네. 그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그냥 저는 소소하게 그것부터 찍어서 올리면서 그 SNS 환경과 친해지는 게 먼저인 것 같고 굳이 멋있는 말 안 써도 되고 그냥 이런 것부터 담아서 얘기를 풀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이들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이재조 팟캐스트에도 꼭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섭외가 쉽진 않더라고요. 네. 예. 뭐 저도 이제 사실 본업이 있다 보니까 섭외를 막 적극적으로 하지는 못했는데 생각보다 이 미디어에 노출되는 거를 굉장히 많이 두려워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늘 리소스 관리가 첫 번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도 이제 보통 뭐 하루에 뭐 몇 시간, 뭐 30분, 1시간 이거밖에 쓸 수도 없는 환경도 되게 많고 근데 그냥 작은 것부터 먼저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디벨롭을 하는 게 다음 순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좀 하나 궁금한 게 사실 이제 대표들이 좀 뻔뻔해져야 될 필요는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지만 네. 요즘 이제 릴스나 이런 데 보면 대표님들이 막 춤을 많이 추시잖아요. 네. 뭐 저도 약간 나이가 있어서 이제 그 춤 제목 같은 게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그런 밈 같은 춤을 좀 쳐보는 그런 것도 효과가 있을까요? 뭐 효과라기보다 저는 아까 이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디어에 노출하는 습관의 일환이라는 걸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사실 저희가 콘텐츠를 많이 만들고 이것저것 해보지만 다 경험과 감에 의해서 하는 경우는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럼 혹시 제가 네. 댄스 챌린지 제안하면 네. 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같이 하면 하죠. 저희 다 옛날에 추지 않았나요? 저도 회사 다닐 때. 네, 맞습니다. 근데 막상 생각하니까 어질어질하긴 하네요. 네, 저도 마인드 컨트롤하고.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노출되는 연습을 좀 한다. 이거는 충분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대표님들이 사실 좀 뻔뻔해져야 되는데 네, 맞아요. 네. 제조 대표님들 같은 경우는 사실 진짜 그런 점에서는 좀 덜 뻔뻔한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좋은 되게 말씀이셨고요. 네. 약간 대표님의 어떤 그 개인에 대한 것도 제가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네.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갑자기? 이제 사업에 관한 겁니다. 네, 너무 뭐 완전 개인사는 아니고요. 네. 그 대표님은 어떻게 마케팅이라고 하는 업을 원래 엔지니어 출신이시잖아요. 네. 어떻게 마케팅이라고 하는 업을 하게 되셨어요? 사실 대학생 때도 원래 이제 공대에 들어갔고 공대에서 이제 경영학 전공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뭐 이런 대행사에서도 인턴도 하고 일을 했는데 그래도 좀 공채로서 회사에서 일을 해봐야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좀 운 좋게도 입사를 했고 그때 이제 만났던 동기기도 네네. 하죠. 그랬다가 이게 물론 되게 좋은 회사고 큰 회사고 뭐 그렇지만 뭔가 좀 더 잘하고 재밌는 게 있을까 하다가 이제 좀 이쪽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커리어도 지금 광고 쪽으로 오게 됐던 것 같습니다. 원래부터 그럼 사실은 이 전공과 좀 다르게 이 마케팅, 광고 이런 쪽에 관심이 있으셨던 거네요? 그쵸. 학부 때부터 이제 그런 수업도 많이 듣고 뭐 공모전 같은 것도 참여하고 하면서 일반 B2C 쪽을 많이 접했고 네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광고 대행사를 하다 보면 그래도 나만의 강점이 있어야 되겠다 싶었고 그 강점이 그래도 남들이 잘 못하는 이런 프로덕트 마케팅 이쪽으로 좀 많이 잡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내 이제 마케팅 쪽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막 뭐 보면 요새 유튜브도 많고 네. 책 같은 것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근데 뭐 그런 건 좀 타고 나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좀 충분히 기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네. 왜냐면 제조 대표님들도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은 저는 많이 시도해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고 그 시도라는 거를 하면서 분명히 그 안에서 나도 몰랐던 재능이 또 발견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항상 좀 관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경쟁사들 혹은 잘하는 거 보면 늘 저장하고
아. 생각하고 이거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항상 아. 이런 아이디어를 계속 저장하고 메모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럼 저도 만약에 저도 가끔 뜨거든요. 경쟁사 제품 광고 같은 게. 예. 저장을 했어야 됐네요. 저도. 뭐, 들어가도 보고. 예, 그쵸.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마케팅 역량이 요 정도인 걸 수 있겠네요. 아. 그리고 뭐 세미나나 이런 거 듣는 것도 좋고 이제 AI 툴한테도 이제 저는 많이 물어보긴 하지만 그래도 무엇보다 중요한 건 과연 나란 사람이 좋아하는 느낌은 뭔가 혹은 나란 사람이 좋아하는 브랜드는 뭔가에 대한 출발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내 제품에 대한 메시지도 더 명확해지고 우리 회사가 어떤 느낌으로 그걸 풀어내냐를 가지고 더 선명하게 그릴 수 있기 때문에 나에 대한 이해가 더 먼저였던 것 같아요. 사실 그럼 대표님은 뭐 단순히 책을 읽고 이런 것보다는 좀 필드에서 실제로 좀 실행도 해보고 네. 뭐 세미나나 이런 걸 통해서 실제 어떤 그런 현업이나 이런 분들이 좀 목소리를 듣고 이런 걸 좀 더 추천을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마케팅이라는 거는 사실 엔지니어랑은 다르게 어떠한 걸 결과론적으로 그거를 이제 학문으로 정립한 일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론으로 배운다고 해서 현업과 맞지 않는 경우는 상당히 많고 물론 그건 베이스는 돼야 되긴 하지만 그런 괴리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제조업 같은 경우도 프로덕트 마케팅이라고 따로 부르는 이유가 그러면 그 제품을 가지고 마케팅을 할 때 나만의 색깔로 어떻게 풀어내냐 이것도 전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그럼 뭐 포피, 스왓 전략 이런 거는 사실 별로 활용할 수가 없는 건가요? 뭐 당연히 뭐 활용할 수 없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제품이 진짜 시장과 동떨어진 스타일의 마케팅을 한다고 해서 그게 안 먹힐 기란 보장은 사실은 없거든요. 먹힐 수도 있거든요. 의외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정형화하는 건 너무나도 위험한 생각이다라고 봅니다. 사실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좀 떠오르는 예 같은 게 있습니다. 네. 그 이제 큰 회사 대기업이나 이런 분들도 네. 마케팅 팀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짱짱할 텐데 네. 직접 마케팅을 하지 않고 흔히 우리가 파리피플이라고 부르는 이런 분들 통해서 공구 진행을 하기도 하고 네. 이렇게 하는 것들도 사실 그 관련된 어떤 공부나 이런 걸 많이 하신 분들일 텐데 이 야생에서 직접 인플루언서가 되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마케팅을 더 잘하는 게 당연한 걸 수도 있겠네요. 그쵸. 그래서 저 작년에 제일 인상 깊었던 캠페인 중에 하나가 현대 오토에버 사례였던 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현대 오토에버에 저는 어떻게 보면 뭐 일반 뭐 그런 SI 업체 혹은 뭐 그런 뭐 소프트웨어 회사라고 했나? 그런 회사가 이제 좀 재밌게 풀었던 것도 어떻게 보면 그 틀을 한번 깨고 했던 성공 사례이기도 했는데 물론 그 다음에 그걸 똑같이 따라한다고 해서 그 다음에도 그 공식이 적용되진 않은 게 많은 것처럼 의외성이 되게 전 필요하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현대 오토웨버가 어떤 식으로 광고를 했었나요? 현대 오토웨버가 그때 막 고양이 가지고 막 이렇게 막 낭낭낭낭 하면서 치고 그런 광고를 했었어요? 그걸 인스타그램에 올려가지고 사람들한테 네. 좀 많은 호응을 얻기도 했고요. 아마 이제 현대 오토웨버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제조업분들이 이제 제가 알기로는 현대차 계열사의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 SI 업체로 알고 있는데 그 고양이 냥냥냥 뭐 이런 식의 광고를 했다는 말이죠. 예. 저희도 해봐야겠습니다. 고양이를 했으니까 똑같은 거 했다고 같은 결과가 나오리란 보장은 없으니까. 근데 광고라는 게 결국은 너무 이제 한정적으로 정말 우리가 제품에 연관되어서 그렇게만 할 필요는 없는 거네요. 그런 사례를 보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채널이 주는 타겟과 메시지가 무엇보다 좀 일치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반대로 그게 성공했었던 이유는 현대오토에버가 뭐 이런 구직자들이나 네네. 아니면 그냥 대중들을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가벼운 콘텐츠가 먹힌 거지. 어, 반대로 현대오토에버가 다른 데 입찰을 하려는 대상으로 마케팅이나 광고를 할 때는 완전 프로페셔널하게 아마 하지 않았을까 하긴 그렇겠네요. 네, 싶었습니다. 뭐 PT 하는데 갑자기 인트로에 고양이 양양양 나와가지고 그럼 안 되죠 이게. 홈페이지 잘 개발을 해줄 거냐 뭐 이런 식으로 하진 않았겠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뭐 또 때와 장소가 중요한 거니까 네. 또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마케팅에 대해서 또 헷갈려하는 그 부분이 제 생각에는 영업과의 차이점인 것 같아요. 네. 예, 특히 B2B 제조업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B2B 제조업 대표님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영업형 대표님과 생산형 기술형 이제 대표님이 나눠져 있을 정도로 영업을 잘하는 분들은 좀 많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이
마케팅은 잘 못하는 것 같은데 네. 뭐 업무적으로나 뭐 컨셉적으로나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정확히? 글쎄요. 저는 이렇게 봐요. 마케팅은 좀 더 PR에 가깝다고 보는 입장이고, 그래서 우리 회사가 특히 B2B 같은 경우는 그래도 사람들의 머릿속에 좀 더 이름을 남기는 목적이라고 보고, 영업은 실질적으로 우리 회사와 계약을 맺는 활동의 차이점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마케팅이 돼서 우리 머릿속에 있어야지 그 다음에 영업이 되는 스텝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케팅이 없이 영업을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좀 기회 자체가 적어지는 문제가 생길 수는 있겠죠. 마케팅은 약간 좀 스며드는 네, 그렇죠. 의미가 있네요. 네. 저도 이제 공감이 되는 게 저희가 사실은 이 이재조나 이런 걸 하는 이유 중 하나가 그 영업과 마케팅으로 이렇게 저희가 명확하게 구분을 하진 않았지만 아무것도 없이 갔을 때 그냥 뭐 사기꾼 아닌가? 얘네 뭐지? 이런 식의 좀 그 태도를 제가 느꼈었거든요. 네. 네. 근데 그런 것들도 좀 완화할 수가 있겠네요. 그쵸.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저도 들었던 네. 생각이 제가 최근에 어깨가 아파가지고 네, 어깨 네. 관련 이것저것 검색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네. 어쩌면 제조업의 마케터의 대표님들이나 제조업은 병원에 하는 프로세스랑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병원도 일반인들 상대는 하지만 사실 고가인 경우가 되게 많고, 네네. 근데 의사들은 전문적인 내용을 전문적인 콘텐츠로 좀 풀어내는 경우도 아, 그렇죠. 많기 때문에 네네. 그런 정보라든지 스킬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신뢰가 쌓고, 그래서 영업을 하는 활동도 뭐 늘어나고, 그리고 만나자마자 많이 봤다, 이거 알고 있다, 이렇게 좀 접근을 하면 결국 그 병원을 선택할 확률도 좀 상대적으로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도 확실히 좀 제조업에 있어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좀 저희가 B2B 쪽 하면서 좀 의외였던 것들은 보자면, 의외로 이런 뭐 메커니즘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되게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스펙까지 사람들이 알고 있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를 뭐 말할 주제가 없다고 하면은 본인의 제품에 대한 개발의 프로세스라든지 그런 스펙적인 부분에 대해서 본인만의 생각을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 결국 의사와 병원 채널 얘기하는 거랑 좀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뭐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제품 개발하는 생산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도 괜찮겠네요. 그쵸. 그렇게 가볍게 시작하면 되고, 뭐 그래서 이게 그냥 핸드폰 하나 켜고 그냥 쫄쫄 따라다니면서 그냥 이거 설명해 주는 것부터 우선 저는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저희도 해야겠습니다. 네, 좋은 생각이에요. 네, 이제조의 저희 티미브리아가 운영하는 네. 저희 오르카 MES도 사실은 제품을 업데이트하고 개선하는 과정이 있는데 한번 그런 거를 영상으로 담아보는 것도 괜찮겠네요, 저희가. 예, 그러면서 예를 네. 들어서 이제 뭐 스펙적인 부분, 그리고 이런 건 우리가 뭐 어떤 포인트 조심해야 된다, 뭐 그건 중요하다, 그런 걸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가치 있다라고 봅니다. 네. 어찌됐든 뭐 이것저것 많이 해가지고 많이 좀 나대야 되는군요. 그쵸, 좀 뿌려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러면 오자마자 네. 스펙 다 알고 있다, 네네. 그 말부터 하면은 네네. 사실 뭐 영업에 있어가지고도 어떻게 보면 더 허들이 많이 낮아질 수 있는 부분이겠죠. 제가 이제 마케팅 얘기 들어보니까 좀 관종인 사람들이 잘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쵸. 그거는 이제 B2C에서 좀 더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저는 보여지고, 네. B2B에서는 사실 그 사람이 얼마나 매력 있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본질은 제품이잖아요. 제조업이면. 네네네. 제품에 대한 매력도를 더 증가를 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 대표의 화려함이 중요하다는 건 약간은 후순이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 굉장히 용기를 주는 말씀이시네요. 네. 예. 근데 뭐 맞아요. 예. 보통 내가 그런 어떤 광고를 마케팅 제대로 한다고 하면 요즘은 이제 대표가 뭐 브랜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걱정하는 분들이 많았을 것 같거든요. 네. 네. 너무 이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네. 감사하고요. 혹시 네. 해외 마케팅도 해보셨나요? 예, 저희가 글로벌 마케팅도 많이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뭐 여러 해외를 통해서 좀 성과를 많이 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럼 사실 이제 수출이 살 길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되게 많잖아요. 그쵸. 예, 특히 요즘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근데
국내 마케팅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좀 듣기로는 결국은 이제 우리가 뭐 노출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우리 내부에 좀 소재가 좀 준비가 많이 되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이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걸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네. 해외 마케팅은 이 준비 정도가 더 뭔가 훨씬 강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겁이 나거든요. 네. 우선은 이것도 아마 그 회사에 너무나 다양한 전략과 전술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게 우선 특히 제조업들이 해외를 나가려고 할 때 보통 해외 대리점을 먼저 뚫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외 대리점 대상으로 좀 영업을 좀 집중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긴 해요. 그래서 특히나도 보면 해외마다도 해외 산단이 다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인스타그램이나 뭐 구글이나 링크드인 다 광고를 한다고 할 때 그 나라를 전체로 다 집행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산단을 중심으로 좀 소규모로 타겟팅해서 오히려 돌리는 게 좀 더 효과가 있고 그렇게 노출을 한 다음에 그때 이제 컨택 포인트를 만들어서 문의를 하는 스텝으로 진행하는 걸 좀 추천합니다. 굉장히 이제 지역을 좀 좁게 잡아야겠네요. 네, 맞아요. 그러면 지역도 좁게 잡는다고 하면 네네. 처음에는 국가도 여러 국가를 하는 것보다는 네. 뭐 한국 국가부터 시작을 하고 이런 네. 게 좀 좋을까요? 그거는 아마 예산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저는 넓게 한다고 해서 꼭 넓게 해서 효과가 나지는 않고 특히 이제 국가마다도 이제 예를 들어 광고비를 따졌을 때 뭐 한 미국이 한 5배 정도 높은 경우도 많고 특히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 선진국일수록 광고비가 더 비싸다. 그러면 우리 회사가 예를 들어 뭐 미국이 비중이 높진 않고 동남아 쪽이 높은데 같은 예산을 미국에 투자할 필요는 사실은 없잖아요.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동남아에 오히려 좀 더 집중을 해가지고 한정된 예산으로 효과를 보는 방식을 추천합니다. B2B 저는 수출이라고 하면 네네. 사실 선진국을 노리는 게 좋다라고 좀 들었었는데 네. 오히려 이제 뭐 미국, 일본 이런 데보다 동남아 이런 쪽에 집중을 하는 경우도 있나 보죠? 그쵸. 왜냐면은 주로 특히 광고로서 노출을 알리는 데 있어가지고는 아무래도 더 적은 예산으로 효과가 많기 때문에 거기서 성과 낸 데이터를 바탕으로 미국으로 가져가는 게 오히려 좀 더 실패 확률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아무것도 몰라요. 네네. 아무것도 난 모르고 해외 진출 경험도 없고 네. 근데 해외 마케팅을 하고 싶어요. 네. 그러면 국가 하나를 딱 정한다. 네. 뭐 물론 이제 업종 차이도 있겠지만 그러면은 그래도 추천하고자 하는 국가가 있으실까요? 저는 무조건 베트남이라고 진짜요? 봅니다. 이유가 있으세요? 우선은 뭐 한국 기업이 많이 진출하기도 했고 그리고 전 베트남 사람들이랑 만나서 일을 해봤을 때 이분들의 워크 에식이 좀 상당히 좋았던 걸로 물론 기억을 합니다. 물론 이게 제 한정적인 경험에 의해서 판단을 할 수도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문화권도 한국이랑 같이 비슷하기 때문에 일하시기도 좀 더 수월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요? 네. 정말 의외의 답변입니다. 네. 예, 저는 뭐 일본이나 네. 이런 좀 가까운 뭐 나라를 좀 추천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베트남도 가깝긴 하지만 예. 아마 이런 고민하시는 제조업분들은 베트남도 진짜 고민을 같이 해보시면은 네. 예, 좋을 것 같고 특히 뭐 좀 어려움이 있으시면은 브레이브티 요청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사실 저희는 IT 회사이기 때문에 네. 어쨌든 홈페이지가 있어서 마케팅을 하고 리드가 들어오면은 해외 마케팅을 하든 간에 우리 홈페이지로 일단은 접속을 하게 한다. 뭐 이런 식의 목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제조업분들은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쵸. 그럼 해외 마케팅을 했을 때 목표를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뭐 크게 두 단계로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SNS의 뭐 팔로워라든지 활동을 통해서 이제 이 채널 자체가 얼마나 성장을 하고 있나를 하나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홈페이지를 저는 좀 여긴 투자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긴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홈페이지가 곧 그 회사의 얼굴이기 때문에 이게 곧 신뢰도를 나타낼 수 있는 첫 번째라고 보고 있고 뭐 문의는 좀 두 번째라고 치더라도 홈페이지에 얼마나 많이 방문하나 요거를 두 번째로 스텝을 잡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럴 수 있겠네요. 내가 수출까지 하려고 하는 회사인데 네. 홈페이지도 없으면 그쵸. 약간 보기에 조금 이제 신뢰도가 떨어질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제품이 월등하게 좋으면 어차피 이제 구글로 번역해가지고 다 그냥 해당 나라 언어로 보기 때문에 네네. 거기까지는 약간 차후 순으로 생각하셔도 좋고 우선 홈페이지부터 만들자. 그리고 홈페이지 만들 때 한글로라도 좀 더 깔끔하게 좀 만들자. 근데 이거는 제가 완벽히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MES 시스템 할 때 어쨌든 장비 같은 걸 사는 경우가 있는데
알리바바 같은 데 검색을 해보고요. 저는 알리바바 바로 구매를 하지 않고 해당 업체를 찾았을 때 그쵸. 홈페이지도 있고 좀 좋으면은 걔네가 자기 제품 스펙이나 이런 걸 도큐를 다 정리를 해놓거든요. 예, 그러면은 좀 믿을만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도. 그쵸. 예. 그래서 이 포인트는 저도 한 소비자로서 진짜 공감이 되는 좀 포인트였습니다. 왜냐면 저도 어제인가 유튜브 보다 보니까 이제 중국의 AI 관련된 영상 회사를 다루는 내용을 봤는데 거기에서 화면에 넘어서 그 스크린샷 같은 거를 제가 찍어가지고 네네. 그 홈페이지에 직접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네네네. 들어가 봤을 때 중국어로만 돼 있긴 하지만 어차피 구글로 번역해서 네네. 쭉 봤고 그때 이제 저도 이 서비스 괜찮다라고 좀 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정도는 투자를 하는 게 좋겠네요. 그쵸. 예. 사실 뭐 제조업 대표님들 해외 수출을 하기 위해서 인증 같은 것도 준비를 하시고 네. 특히 글로벌한 회사에 납품하려면은 생산 관리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어떻게 디지털라이션 하고 있다 이런 것들도 다 인증을 하셔야 되는데 홈페이지 정도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쵸. 다시 한번 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특히 뭐 수출 바우처 같은 경우도 사실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희 회사도 이제 수출 바우처에 좀 가입이 되어 있고 이걸 통해서 저희는 특히 영상 쪽을 좀 더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좀 정부 쪽 관련해서 사업들도 많이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마케터 분들도 그런 정부 지원 사업이나 이런 거 할 때 좀 지원을 같이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네. 확실히 그런 거를 이용을 하면 많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제가 왜 B2B 제조업은 마케팅을 좀 못할까라는 이제 되게 단순한 질문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뭐 국내외 마케팅의 어떤 뭐 전략이라든지 뭐 그런 거를 이제 많이 좀 들어보았는데 지금 이제 마케팅을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제조업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럼 일단은 이것부터 시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있으실까요? 우선은 본인의 리소스를 체크해서 마케팅을 쓸 수 있는 시간을 딱 정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거기 뭐 하루에 10분이건 20분이건 그 시간을 정해서 그냥 꾸준히 해보는 거. 첫 스텝인 것 같습니다. 뭐가 됐든 상관이 없고 예. 뭐라도 꾸준히 일단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야 된다. 네, 그쵸. 그런 연습을 해야지 네. 나중에 이제 뭐 마케터분을 채용한다든가 아니면 기존에 마케터분이 있을 때 어떻게 디렉을 하고 어떻게 같이 얘기를 하고 혹은 이제 저희 같은 에이전시랑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 말이 맞는지 알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것도 굉장히 확실히 좀 공감이 많이 되는 조언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 오늘 그래서 한승호 대표님 모시고 마케팅에 관련해서 이제 엄청나게 많은 얘기들 또 좋은 얘기들 잘 들은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뭐 제조업 대표님들한테 뭐 하시고 싶은 얘기나 뭐 어필이나 이런 거 있으실까요? 예. 우선은 제조업을 저도 겪어봤고 혹은 여기 뭐 수많은 분들이 계시겠지만 아무래도 영업은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마케팅 또한 본인의 회사를 좀 스텝업하는 중요한 단계라고 좀 생각을 우선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우리가 마케팅은 투자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야지 흔들리지 않고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그 이제조 팟캐스트 브레이브디 한승호 대표님 모시고 진행을 해보았고요.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